네, 안녕하세요. 신협 구독자 여러분. 조선일보에서 경제와 산업을 취재하는 김지섭 기자라고 합니다. 네, 오늘은 NFT에 대해서 설명드려 볼게요. NFT라는 말 평소 자주 들어보셨을 텐데요. 하지만 정확히 무엇을 의미하는지 헷갈리시는 분들이 정말 많을 겁니다. NFT는 Non-Fungible Token이라는 영어의 약자입니다. 그래서 NFT를 우리말로 직역을 하면요, 대체할 수 없는, 대체가 불가능한 토큰이라는 뜻이 됩니다. 그렇다면 뭘 대체할 수 없다는 뜻일까요? 제가 이해하기 쉽게 식당의 사례로 한번 설명드려 볼게요. 우리 길에서 길을 걷다 보면요, 원조라는 수식어를 단 식당들을 정말 많이 보실 거예요. 뭐 원조 닭갈비, 원조 족발, 원조 떡볶이, 이런 식으로 원조 땡땡 이런 식당 되게 많거든요. 이렇게 원조 식당들이 여기저기 되게 많은 이유는요, 식당마다 우리가 원조야 라고 주장하는 이유가 다 다르기도 하고요. 그리고 원조가 아닌데 그냥 아예 허위 광고를 하는 것들도 있잖아요. 이렇게 수많은 원조 식당들 중에 정말 원조인 곳을 딱 공인해 주는 게 바로 NFT 기술의 원리라고 보시면 됩니다. 제가 이렇게 좀 이해하시기 쉽게 식당을 예로 말씀을 드렸거든요. NFT는 디지털 세계에서 존재하는 원조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러니까 한마디로 원본의 개념을 가능케 하는 기술이라고 이해해 주시면 돼요. 디지털 세계에서 원본의 가치 되게 중요하거든요. 왜 그런지 설명을 드려볼게요. 누군가가 최초로 자신이 만든 원조 사진이나 그림 파일을 인터넷에 한번 올린다고 해보죠. 그런데 사실은 그거 보시면 그냥 스크린 캡처 해가지고 뭐 잘라내거나 다운로드해서 내 컴퓨터에 저장하면 그거랑 사실 다를 게 없잖아요. 눈으로 봤을 때는. 그것도 그 그림 똑같이 생겼고 전혀 구분이 안 가거든요. 아니 그러면 NFT라는 게 도대체 어떻게 구현이 되는 걸까요? 그 핵심은 블록체인이라는 기술이에요. 블록체인을 이용해서 조작 불가능한 원본 증명서를 만들어주는 거다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블록체인은요, 발행과 거래를 기록한 디지털 어떤 장부 같은 게 있다고 했을 때 이 디지털 장부를 수십만 개에서 수백만 개로 분산을 시키고요. 이 발행 장부를 체인처럼요, 줄줄이 이렇게 엮어 놓아서 뭐 조작이 아예 불가능하게 하는 겁니다. 딱 하나만 조작하는 것도 굉장히 어려운 일이잖아요. 그리고 이렇게 디지털 장부의 분산 과정에 참여하는 컴퓨터에 어떤 대가로 주는 것이 바로 암호화된 이렇게 토큰, 동그란 토큰이잖아요. 토큰이에요. 이 토큰을 우리가 화폐로 쓰면은 비트코인이나 이더리움 같은 암호 화폐가 되는 거고요. 공인증명서처럼 활용해서 다른 파일과 연결을 시키면 NFT가 되는 겁니다. 그러면 이 NFT 기술을 활용해서 세계에서 어떤 일이 벌어지고 있는지를 말씀드려 볼게요. 뱅크시라는 사람이 있는데요. 영국의 유명 미술 작가이고 또 그래픽 아티스트예요. 뱅크시라는 사람이 만든 그러니까 판화 작품이 있거든요. 그 중에 이제 멍청이들이라는 제목의 어떤 판화 작품이 있는데 이 작품에 판본이 500여 개가 있대요. 근데 그 중에서 딱 하나가 지난해 인터넷에서 38만 달러에 팔렸어요. 우리 돈으로 5억 원이 넘는 돈이에요. 실물 작품이 인터넷 경매로 팔린 게 아닙니다. 즉 사진 파일이 이더리움 가상화폐 네트워크를 통해서 그 38만 달러라는 어마어마한 값에 팔린 거예요. 그냥 디지털 파일이 팔린 거예요. 하지만 이런 NFT에 대한 비판도 굉장히 많아요. 아무리 원본이라고 해도요, 그냥 디지털 파일일 뿐이잖아요. 그게 그냥 컴퓨터 속의 데이터에 불과한 건데 이게 지금 말이 되냐,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죠. 그래서 비영리 학술 매체 더 컨버세이션이라는 곳이 있는데 거기에서 뭐라고 얘기했냐면요, NFT 작품은 합의된 환각에 불과하다. 희소성이라는 상호 환각 덕에 작동하고 있다. 이렇게 지적을 했어요. 그거 그냥 캡처해서 똑같은 거 다 만들 수 있거든요. 누구나. 막대한 돈을 지불하고 그 원본을 산다는 게 대체 무슨 의미가 있냐. 이렇게 뼈 때리는 팩폭을 날린 거예요. 그래서 이거를 환각 상태에 빠진 세계에서나 가능한 경제 논리다. 이렇게 지적을 하는 거예요. 네, 그러니까 결국에 NFT라는 기술이 있고요. 이 기술 덕분에 큰 돈이 움직이는 시장이 생긴 건데요. NFT라는 기술이 블록체인 덕분에 세상에 나오게 됐다라는 것은 사실 의미가 커요. 허위와 조작이 판치는 디지털 세상이잖아요. 그런데 거기에서 이게 진짜야, 이게 원본이야
라고 명확히 가려주는 건 사실 굉장히 중요한 일이죠. 이것에 대한 시장이 열려서 그런 매니아들 사이에서 뭐 수억 원, 수십억 원 그런 돈을 내고 그 디지털 이미지를 산다는 거는 사실 전혀 다른 이야기거든요. 우리가 유명 화가의 미술 작품을 아주 비싼 값을 내고 원본을 구매하는 경우가 있잖아요. 그러니까 유명 작가의 그림이 어떤 그 경매에 나와서 이게 뭐 수백억에 팔렸다, 뭐 심지어 수천억에 팔렸다 이런 뉴스들도 보신 적이 있을 거예요. 그거는 예술에 대한 인류의 어떤 보편타당한 가치 부여가 있기 때문에 가능한 거예요. 보통 뭐 프랑스 여행 가시면 거기 파리의 루브르 박물관이라고 유명한 박물관이 있잖아요. 거기에 가시면 레오나르도 다빈치가 그린 모나리자 그림이 있거든요. 거기에 그 다빈치의 모나리자 그림을 보려고 매년 막 수천만 명씩 관광객이 오는 거예요. 모나리자라는 그림도 인터넷에서 복제품 살 수 있어요. 근데 왜 사람들이 그 원본에 대한 가치를 인정해 줄까요? 내가 복제한 그 모나리자 그림은 뭐 몇천 원, 만 원에도 살 수 있는 그림이지만 그 다빈치가 처음 그린 모나리자 원본은 뭐 가격을 헤아릴 수 없을 만큼 엄청 비싸잖아요. 그 이유는 그 원본만이 가지고 있는 역사, 그리고 문화, 그 세월, 그리고 다빈치라는 작가가 직접 그렸다는 그 희소성, 고유성 이런 것 때문에 모두가 인정하기 때문에 멀리서라도 그림을 보려고 몰려드는 거죠. 복제품을 보려고 이렇게 줄 서는 일은 없잖아요. 근데 NFT 역시 저는 마찬가지라고 생각해요. NFT를 통해 원본을 인정받은 디지털 창작물이나 게시물이 사람들에게 얼마나 인정을 받고 또 동경의 대상이 되고 그래서 값이 어떻게 매겨지고 뭐 이렇게 되는 상황인데, 그래서 정리를 한번 해볼게요. NFT라는 신박한 기술이 있다. 그리고 이것은 그 기술 자체로 평가를 해줄 만하다. 하지만 NFT 기술로 파생된 시장이 거품이냐 아니냐에 대해서는 각자가 판단해야 할 몫이다 라고 봐야 할 것 같습니다.